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회계 원리 강의 자본에 대해서 계속 강의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제5강 이익잉여금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네, 이익잉여금을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거래하고 자본의 관계 그리고 자본의 분류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네, 회계적 거래가 있게 되면 우리가 장부에 기록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 거래가 거래를 나누면 크게 보면 자본거래 그리고 자본거래 이외의 거래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본거래냐 아니냐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자, 이 자본거래는 앞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회사와 그 주주와의 거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회사와 주주와의 거래. 자, 그 자본거래이냐 아니면 자본거래가 아니냐. 자, 자본거래면 우리가 그 자본거래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그 자본은 그 자본의 항목은 자본금 그리고 자본잉여금, 자본조정을 통해서 우리가 자본이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자본거래에서 회사에 어떤 이익이 발생했다고 해서 그것을 바로 손익계산서에 이익으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자본잉여금이나 또는 자본조정을 통해서 자본 항목의 기록에서 자본을 증가하거나 감소시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자본거래 이외의 거래. 자, 이 자본거래 이외의 거래에서 회사 입장에서 어떤 손익이 발생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자본거래 외의 거래에서 발생한 회사에 발생한 모든 손익을 모두 합쳐서 우리가 총포괄손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본거래를 제외한 거래에서는 거기서 어떤 손익이 발생하면 그것은 전체를 다 포함해서 우리가 총포괄손익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총포괄손익인데, 자, 이 중에서는 당기에 손익으로 반영하는 것, 쉽게 말하면 당기에 손익계산서의 수익이나 비용으로 반영해서 당기 순이익으로 반영하는 것 이 말이에요. 당기 손익으로 반영하는 것도 있고 당기 손익에 반영하지 않는 것도 있다 이 말이에요. 총포괄손익에는. 자, 그러면 이 당기 손익에 반영하는 것은, 이것은 결국 당기의 손익계산서의 수익이나 비용으로 반영하면서 당기 순이익으로 결과가 나오겠죠. 그럼 이 당기 순이익은 어디에 쌓입니까? 당기 순이익이 발생하면 자본 항목 중에서, 자, 이익잉여금에 우리가 쌓아둔다 이 말이에요. 이익잉여금으로 쌓아둔다. 그러면 이 당기 손익에 반영하지 않는 총포괄손익 중에서 당기 손익에 반영하지 않는 것은, 이것은, 자, 이것을 우리가 기타 포괄손익 이렇게 말을 하고요. 이 기타 포괄손익이라 말을 하고, 이 기타 포괄손익에 해당하는 것은 어디에 쌓아둔다? 자, 자본 중에서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라는 자본 항목으로 쌓아두는 거예요. 쌓아두는 것이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이 손익을 기타 포괄손익이라 하고, 이 기타 포괄손익을 우리가 자본 항목에 쌓아두는 것을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에서는 이것도 기타 포괄손익, 이것도 그냥 기타 포괄손익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조금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이것은 기타 포괄손익, 그리고 이것을 쌓아두는 자본 항목은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이렇게 우리가 용어를 쓰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이익잉여금을 봐야 되겠죠. 자, 이익잉여금을 그야말로 그 잉여금이 있을 때는 이익잉여금인데, 자, 회사를 경영하다 보니까 이익잉여금이 쌓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마이너스가 되더라. 자, 그러면 이익잉여금의 마이너스로 기록하기보다는
자, 결손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게 돼요. 결손금. 그래서 자, 이익잉여금 또는 결손금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아까 앞에서 봤듯이 자, 손익계산서에 보고된 손익, 즉 당기 손익에 반영되는 것 이 말이에요. 손익계산서에 보고된 손익에다가 거기다가 자, 다른 자본의 항목으로부터 자, 이익잉여금으로 이입된 금액. 자, 이것은 이제 이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입. 요것도 이제 우리가 좀 이따 보겠지만, 다른 자본 항목에 있다가 이제 이익잉여금으로 이입되는 금액. 자, 그것도 역시 이익잉여금으로 들어왔으니까, 다른 자본 항목에서 빼서 이 항목에 넣었으니까, 이것도 이익잉여금이 되는 거죠. 당연히 이익잉여금에 더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익잉여금이 된다. 자, 거기다가 자, 전기 또는 전기 그 이전에 어떤 오류를 수정하면서 이익잉여금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회계 정책을 변경함으로써 그리고 이익잉여금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전기 오류 수정이나 회계 정책의 변경으로 인한 이익잉여금의 변동도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럼 거기는 이익잉여금이 증가할 수도 있고 그걸로 인해서 이익잉여금이 감소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거기다가 이제는 이익잉여금에서 빼서 그걸 자본금으로 전입하는 경우, 이익잉여금으로 빼서 그걸 자본금으로 전입하는 경우, 또는 자본조정 항목을 상각하면서 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 경우. 자, 이 경우는 자본조정과 이익잉여금과의 관계죠. 그리고 자본금과 이익잉여금과의 관계죠. 그러니까 어디에서 돈을 꺼내서 어디에 넣느냐 이 말이에요. 자, 이 경우는 이익잉여금에서 돈을 꺼내서 다른 자본 항목으로 돈을 넣는 경우입니다. 그죠? 이 경우는 이익잉여금에서 돈을 빼는 경우니까 이익잉여금에서 빼야죠. 그죠? 자, 거기에다가 주주한테 배당을 주게 되면 이 배당은 당연히 이익잉여금을 가지고 주는 겁니다. 이익잉여금이 감소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이익잉여금에서 빼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주고 나서 남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익잉여금이라고 하는데, 이 표현을 하면 이제 유보되는 이익이다. 회사에 남겨둔 이익이다. 이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유보되는 이익이다. 자, 경영활동으로 인해서 획득한 이익 중에서 사내에 유보된 누계액을 합쳐서 우리가 이익잉여금이라고 부른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이익잉여금은 어떻게 분류가 되는 것인가? 이 이익잉여금은 자,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하나는 기처분 이익잉여금 하고요. 또 하나는 미처분 이익잉여금, 이렇게 두 개로 분류가 됩니다. 자, 기처분. 이것은 이미 자, 이익잉여금 중에서 이미 용도가 정해진 이익잉여금 이 말이에요. 기처분 이익잉여금은 이익잉여금 중에서 어떻게 사용한다라고 용도가 이미 정해진 것, 이익잉여금 중에서 이미 용도가 정해져 있는 것, 그러니까 그 용도 외에는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는 것, 자, 그것을 우리가 기처분 이익잉여금, 이미 처분이 되었다. 자, 기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하는데, 이 기처분 이익잉여금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 법정 적립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것은 법정이라는 표현이 또 나왔죠. 자,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 이때 법은 우리가 주로 상법을 생각하시면 돼요.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 법률로, 상법이라는 법률로 이익잉여금 중에서 이런 용도로 사용할 것을 정해놓고 그 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법률에 이미 딱 그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강제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강제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자, 법정 적립금, 즉 이익잉여금 중에서 법정 적립금이 있어요. 자, 이익잉여금 중에서 법정 적립금, 상법에 정해져 있는 적립금, 그 이외에 회사가 자체적으로 회사의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자, 이익잉여금을 빼서 적정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을 적립해 놓고 있는 이익잉여금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임의 적립금이라고 합니다. 왜 임의라고 붙였냐? 법률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회사가 자체적으로 적립하는 것이다. 그래서 임의 적립금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법정 적립금은 법률로 강제. 이때 법률은 우리가 주로 상법을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했고, 자, 이익잉여금 중에서 상법으로 법률로 강제된 적립금에는 자, 이익준비금이 있습니다. 이익준비금이 있어요. 상법으로 정해진 법적인 적립금, 법정 적립금, 이익준비금이 있다. 그러니까 이 이익준비금도 이익잉여금이에요. 단 이 준비금은 나중에 결손이 발생했을 때 사용할 목적으로 적립해 놓고 있는 것이다. 함부로 배당을 주거나 사용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익준비금은 역시 이익잉여금인데 이미 사용 용도가 딱 정해져 있는 이익잉여금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익준비금은 이익잉여금 중에서 법정 적립금은 이익준비금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임의적립금은 회사가 임의로 자,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적립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자, 사업 확장, 회사가 사업을 확장할 때에 재원으로 쓰기 위해서 자, 적립해 놓고 있는 거, 사업 확장 적립금. 그다음에 어떤 뭐 지진이라든지 어떤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 미리 좀 적립해 놓고 있는 거, 재손실 적립금. 자, 이러한 적립금들은 이것도 역시 이익잉여금인데 특정한 목적이 있잖아요, 그죠? 단 그 목적을 상법과 같은 법률로 정해놓고 있는 것이 아니고 회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적립금을 우리가 임의 적립금이다. 자, 그래서 이런 이익준비금과 같은 법정 적립금, 사업확장 적립금, 재손실 적립금 등등과 같은 임의 적립금은 이미 이익잉여금 중에서도 용도가 정해져 있는 그런 이익잉여금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기처분 이익잉여금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용도가 정해져 있는 이익잉여금을 제외한 나머지 이익잉여금은 그럼 뭐냐? 나머지 이익잉여금은 아직 용도가 확실히 정해져 있지 않은 이익잉여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미처분 이익잉여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 자, 그러면 우리가 회사에서 배당을 하려면 이익잉여금 중에서 어떤 걸 가지고 배당을 해야 될까? 그렇죠.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해서 배당을 하는 거예요. 그죠? 자, 이익잉여금 중에서 사용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것. 자, 그리고 그럼 이제 우리가 법정 적립금을 봐야 되겠죠. 자, 이것을 우리가 법정 준비금 이렇게 상법의 용어로는 법정 준비금이라는 상법의 용어예요. 자, 상법 규정을 보면 자, 458조에서 460조, 그리고 461조의 2를 요약을 해서 보겠습니다. 자, 상법에서 보면 자,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은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 자본준비금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자본잉여금을 말하는 거예요. 자본잉여금도 상법에서 정해놓고 있는 법정준비금, 법정적립금이 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자본잉여금이고요. 그럼 이익잉여금 중에서는 자, 법정준비금, 법정적립금은 뭐냐? 자,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 배당. 자, 여기에는 주식 배당은 제외하고 매 결산기 이익 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매년 적립을 해야 돼. 뭐로? 이익준비금으로 적립을 매년 해라. 이것도 상법에
어디에 달할 때까지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계속 매년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적립을 하라라고 상법에 딱 정해놓고 있단 말이에요. 이익준비금. 그래서 이 이익준비금이 이익잉여금에 속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법정준비금, 상법에서 법정준비금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국 자본준비금, 즉 자본잉여금하고 이익잉여금 중에서 이익준비금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우리가 법정적립금, 법정준비금 이렇게 말하는데, 자, 이와 같은 법정준비금은 어떤 용도로만 쓸 수 있다? 결손을 보전할 용도로만 쓸 수 있다. 회사가 경영활동을 하다 보면 이익이 나기도 하지만 경영활동이 안 좋아서, 결과가 안 좋아서 결손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익잉여금이 쌓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때 마이너스를 메꾸는 용도로 쓰기 위해서 이거를 적립을 해놓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함부로 배당으로 쓰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이 법정준비금, 즉 자본잉여금하고 이익준비금을 합해서 이런 법정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면 주총의 결의로 그 초과하는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이 내용도 우리가 이미 앞에서 한번 봤죠. 자, 예를 들어서 자본금이 100원이다. 자본금이 100원인데, 자, 자본잉여금하고 이익준비금을 합해보니까 이게 200원이 되었어. 그러면, 자, 자본금의 1.5배는 150원이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200원이 적립이 되었어. 자본잉여금과 이익준비금 합해서. 그 얼마가 초과됐습니까? 50원만큼이 초과됐잖아요. 그죠? 그럼 이 초과된 50원만큼은 자, 이제 많이 적립이 됐으니까 여기서 빼서 어디에 넣어도 된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넣어가지고 배당으로 써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초과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는 표현이 나온 겁니다. 상법에서. 이익잉여금의 처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자, 기처분, 미처분, 이렇게 이익잉여금에 대한 처분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 처분이 뭐냐?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이익잉여금의 처분이란 자, 용도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자,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가지고 어디에 사용할까? 라고 용도를 정하는 것, 그것이 이익잉여금의 처분이에요. 자, 그럼 결국 이 처분의 대상은 뭐냐? 아직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가지고 처분을 하는 것이지, 이미 용도가 정해져 있는 이익준비금과 같은 그런 이미 용도가 정해져 있는 이익잉여금은 처분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용도가 이미 정해진 기처분 이익잉여금은 처분을 할 대상이 아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자, 이만큼 있다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거 전체가 미처분 이익잉여금이에요. 우리 회사에. 자,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이만큼을 떼가지고 자, 이만큼을 떼서 우리가 회사의 주주한테 배당을 하겠다 이 말입니다. 배당을 하겠다. 그럼 이 배당에는 현금 배당도 있고 주식 배당도 있잖아요. 그죠? 어쨌든 배당을 한다. 그 다음에 또 이만큼을 떼가지고 또 이만큼을 떼서 또 뭐 한다? 자, 이번에는 자, 이익준비금으로 적립을 좀 해야 되겠다. 왜? 자,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그죠?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 배당액의 10%, 그러니까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 그 한도에 달할 때까지는 자, 이 이익 배당액의 10분의 1, 물론 이 여기에는 주식 배당을 제외한 이익 배당액을 말하는 거예요. 자,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반드시 적립하도록 되어 있죠. 상법에. 그러니까 이익준비금으로 일단 계속 적립을 해야 돼. 그리고 회사의 필요에 의해서
사업 확장 적립금과 같은 임의 적립금으로도 적립을 해야 돼. 그래서 회사의 필요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빼서 여기에 적립을 하겠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자본 조정을 할 때도 봤죠. 자본 조정을 할 때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감자 차손과 같이 자본 조정 중에서도 마이너스 항목인 그 자본 조정 항목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자, 그 항목들이 잔액이 남아 있으면 결국 마지막에 또 뭐하고 상계를 한다고 그랬습니까? 이익잉여금과 상계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때도 이미 용도가 정해져 있는 다른 이익잉여금을 못 쓰고 미처분된 이익잉여금을 가지고 그거와 상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자본 조정 항목과 자본 항목과 상계한다. 자, 자본 조정 항목의 상각이라고 말을 했죠. 자, 이것도 역시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가지고 상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까지 이제 상각을 했는데도 이만큼의 지금 미처분 이익이 아직 남아 있네. 자, 이것은 어떻게 해요? 다음 기로 넘겨서 또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 요 남은 것은 다음 기로 넘기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그 처분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처분 과정. 먼저 전기 오류 수정과 회계 정책 변경을 반영하자. 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자, 이 내용은 우리가 회계를 배우면서 뭐 오류 수정이랑 회계 정책 변경과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하게 배워야 되는 내용이에요. 자, 그 내용을 우리 지금 이 시간에 그걸 다 할 수는 없고요. 자,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처분 과정으로서 이 정도는 아는 게 좋겠다 하는 내용 위주로 아주 짧게 필요한 내용 위주로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내용은 이것은 오류 수정이라든가 그 내용에서 우리가 수업을 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자, 먼저 기처분 이익잉여금에는 우리가 봤죠. 상법상 정해진 이익준비금이 있고, 자, 그리고 상법상 정해지지 않은 회사의 필요에 따라서 적립하는 임의 적립금이 있어요. 그죠? 자, 전기로부터 받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지금 이만큼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먼저 전기 오류 여기다가 이익준비금 지금 일단은 이익준비금이 100원, 임의 적립금이 200원, 그리고 전기 이월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1,000원 이렇게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보고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다가 전기 오류 수정 그리고 회계 정책 변경을 통해서 이익잉여금에 영향이 오는 거예요. 오류를 수정하고 회계 정책을 변경하다 보니 이제 이익잉여금에 영향이 오는데, 자, 그 금액이 200원만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00원만큼 이익잉여금을 증가시켜야 돼. 이걸 수정한 결과로. 그러면 이걸 이제 반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 이 200원도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포함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단기에 열심히 경영활동을 한 결과로 단기 순이익이 발생했다. 그럼 그 단기 순이익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300원이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럼 이 단기 순이익도 역시 이익잉여금에 당연히 포함되는 겁니다. 그죠? 이익잉여금 포함해야 돼. 그럼 300원 또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포함이 돼요. 그럼 지금 보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전기로부터 받은 거 1,000원에다가 전기 오류 수정과 회계 정책 변경으로 인해서 200원 더하게 됐고, 단기 순이익으로 300원이 돼서 지금 보면 1,500원만큼이 미처분 이익이 지금 생긴 거예요. 그죠? 자, 여기다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배당에 대해서 좀 이따가 배당에 대해서도 배우겠지만, 자, 배당에는 이제 정기 배당과 중간 배당이 있는데, 자, 중간 배당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배당이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배운 적이 있습니다. 자, 1,500원의 미처분 이익이 있는 과정에서 자, 중간 배당으로 자, 100원만큼의 중간 배당을 주주들한테 배당을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배당을 줘버렸기 때문에 이익잉여금은 배당을 제외하면 이익잉여금이 얼마가 남게 돼요? 1,400원이 남게 되잖아요. 그죠? 1,400원이 남게 돼요. 자, 그런데 이익준비금하고 임의적립금은 이미 용도가 정해져 있어요. 용도가 정해져 있는데 이제 이익준비금하고 임의적립금이 이제 많이 쌓이다 보니까 그 중에서 이제 많이 쌓이다 보니까 그 초과되는 금액을 굳이 쌓아놓고 있을 필요가 없겠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주주들한테 배당으로 할 수 있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돌리겠다 이 말이에요. 이익준비금에 있는 돈을 빼서 많이 쌓여 있으니까 빼서 그 어디에 넣는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넣는다 이 말입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자, 이입 이렇게 말합니다. 이입. 자,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이입한다. 자, 50원만큼을 이입하자. 이익준비금에서 빼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임의적립금도 지금 많이 쌓여 있으니까 그 빼가지고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넣자. 이입하자. 자, 여기도 역시 30원을 이입해요. 자, 그러면 지금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1,400원 있었는데 여기서 50원, 30원이 다시 또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들어왔으니까 결국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총 얼마가 돼요? 1,480원이 되잖아요. 그죠? 1,480원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입한 것은 당연히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포함시켜야 되고, 자, 중간 배당을 한 것은 이제 이익잉여금에서 빠져나갔으니까, 배당으로 빠져나갔으니까 빼면, 자, 처분을 하기 전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금액은 얼마가 되었다? 아까 봤죠? 1,480원이 되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가지고 1,480원의 이익잉여금을 가지고 이제 뭘 하자? 용도를 정하자. 사용 용도를 정하자. 처분하자. 이 말입니다. 자, 먼저, 자, 이 1,480원을 가지고 먼저 이익준비금으로 처분하자. 이익준비금을 처분하자. 그러니까 미처분 이익잉여금에서 꺼내서 다시 어디에 넣자? 이익준비금 호주머니에 넣자. 이 말입니다. 자, 처분하자. 얼마를 처분한다? 20원을 이익준비금으로 처분한다. 이익준비금으로 쌓아두자. 이입했다가 처분했다가 그러니까 좀 복잡하지만 자,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임의적립금으로도 처분하자. 얼마를? 자, 10원만큼을 처분하자. 자, 그러면 일단은 1,480원에서 요 두 개를 처분하고 나면 30원을 처분했죠. 얼마가 남아요? 1,450원이 남겠죠. 30원을 처분했으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처분하자. 뭘로 처분하자? 자, 배당으로, 주주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을 하자. 얼마만큼을? 자, 200원만큼을 처분하자. 자, 200원만큼 처분하면 이제 얼마가 돼요? 1,250원의 미처분 이익이 남아있게 돼요. 그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감자차 손,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자, 이와 같은 자본 조정 항목이 있으면 그거하고도 또 상계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자본 조정 항목과 상각하자. 얼마만큼을? 자, 150원만큼을 상각하자. 자, 이렇게 처분을 했다 이 말입니다. 처분을 했다. 그러면 자, 처분을 보면 이익준비금으로 처분한 거 20원, 임의적립금으로 처분한 거 10원, 그 다음에 여기 배당으로 처분한 거 200원, 자본조정 상각한 거 150원. 자, 이렇게 지금 상각이 처분이 된 거죠. 자, 이렇게 처분 다 하고 나면, 그러면 처분 다 하고 나서
처분 후에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얼마가 남을까? 1,480원에서 처분 금액을 다 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처분하고 나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1,100원이 남아있게 될 겁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하면 돼요? 다음 기로 넘겨서 또 배당을 주거나 하는 처분하는 용도로 또 쓰면 돼요. 그죠? 또 다음 기로 넘겨서 쓴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익준비금 한번 봅시다. 이익준비금도 이익잉여금이죠. 근데 자, 100원의 이익준비금이 처음에 있었는데, 자, 이입 50원을 하게 되면 이익준비금의 잔액은 얼마로 줄어요? 이익준비금의 잔액은 50원으로 줄겠죠. 근데 또 처분을 통해서 이익준비금으로 또 20원이 또 쌓이네. 그러면 이익준비금의 잔액은 얼마가 돼요? 70원이 돼요. 그죠? 자, 임의적립금 원래 처음에 잔액이 얼마 있었냐? 200원 있었습니다. 자, 이 입을 통해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보내고 나면 잔액이 얼마 남아요? 170원이 되겠죠. 다시 처분을 통해서 임의적립금에 또 10원이 쌓이면 잔액이 얼마가 돼요? 180원이 되겠죠. 자, 우리가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처분을 하면서 이익준비금 그리고 임의적립금으로 우리가 적립을 하는 것은 이익잉여금 전체로 보면 이익잉여금의 잔액이 변동이 없는 겁니다. 이익잉여금 전체에서 여기서 빼서 여기로 넣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 빼서 또 여기로 넣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익잉여금 안에서 빼서 넣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익준비금으로 처분하고 임의적립금으로 처분하고 이것은 이익잉여금 전체의 잔액에는 변동을 주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자, 배당을 주는 것, 이거는 이익잉여금을 줄이면서 현금으로 바로 배당을 주잖아요. 또는 주식으로 배당을 하게 되면 이익잉여금에서 빼서 자본금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익잉여금 자체는 감소하는 효과가 되는 겁니다. 배당을 주는 것은. 이익잉여금 자체로만 보면 이익잉여금 잔액을 감소시키게 돼요. 자본조정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면서 자본조정을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이익잉여금의 잔액은 감소하게 돼요. 두 가지는. 자, 그 관계에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익잉여금 안에서 빼서 넣고 빼서 넣는 것이냐, 이익잉여금과 자본조정 또는 이익잉여금과 자본금처럼 다른 자본 항목들하고의 관계가 있는 것이냐, 그것을 잘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기 오류 수정 손익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전기 오류 수정 손익. 자, 이것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사실은 전기 오류 수정, 회계 정책 변경과 같이 별도의 챕터에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아주 많은 내용인데, 여기서는 자, 이익잉여금의 변동하고만 관련해서 우리가 좀 간단하게 보겠다. 중요 내용 위주로만 보겠다. 자, 전기 오류 수정 손익은 과거 기간에 재무제표에 누락되거나 또는 잘못 표시돼서 왜곡 표시되거나 한 것이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가 이제 발견을 한 거예요. 아, 이게 오류였는데 하고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오류를 수정함으로 인해서 어떤 손익이 발생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전기 오류 수정 손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전기 오류 수정 손익에 대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중요한 전기 오류를 발견했을 때, 그때 최초로 발행하는 재무제표에 소급해서 수정한다. 자, 일단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단 여기서 잘 봐야 될 것은 중요한 전기 오류 수정 사항이 생겼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한다? 재무제표를 소급해서 수정한다. 앞으로 돌아가서 수정해라 이 말입니다. 앞으로 돌아가서 수정해라. 자, 여기서 중요하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 재무제표에 기초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아주 그냥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오류가 없었을 때, 예를 들면 당기순이익이, 오류가 없었을 때, 발견하지 못했을 때, 당기순이익이 100원이었어. 그런데 오류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오류를 수정하니까 당기순이익이 아니라 오히려 순손실이 100원이 돼버렸어. 그러면 자, 이러한 손익계산서를 보고 이 회사의 주식에 투자할까를 생각하던 사람이 순손실이 발생한 것 보고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주식은 좀 위험한데? 하고 보류를 하겠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처럼 이러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크게 미치게 되면 그것은 아주 중요한 오류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물론 조금 주관적이죠. 이 표현은. 자, 이렇게 중요한 정기 오류 수정 손익이 있으면 그것은 자본 항목에서 가감한다. 소급해서 수정하고 자본 항목에서 가감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게 그거죠. 중요하지 않은 오류가 있긴 있는데 중요하지 않은 정기 오류 수정 손익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자,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특별히 어떻게 하라는 언급은 없어요. 자, 그런데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이걸 어떻게 하라고 했냐? 자, 중요하지 않은 정기 오류 수정 손익이라면 소급해가지고 자본 항목을 이익잉여금과 같은 자본을 고치지 말고 그냥 단기에 영업 외 손익으로 바로 처리하라. 이렇게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시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자,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에 따라서 그 중요한 것은 자본 이익잉여금과 같은 자본 항목에서 가감하고 소급해서 수정하고, 자, 중요하지 않은 게 있다면 자,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그냥 단기에 영업외 손익으로 바로 그냥 손익 처리해버리자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소급 수정한다 이런 말을 했는데 소급 수정하는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2000X1년부터 2000X2, 3, 4년까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2000X4년에 오류를 발견했어요. 자, 그런데 이 오류가 언제의 오류냐? 바로 전기의 오류인 거야. 전기의 오류인 거예요. 근데 오류를 모르고 있다가 2000X4년에 발견한 거야. 자, 그런데 자, X3년과 4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자, 우리가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공시할 때 항상 보면 비교식으로 전기의 재무제표하고 단기의 재무제표를 항상 비교해서 같이 공시합니다. 같이 공시하기 때문에 자, 이거는 같이 공시를 하는 대상이잖아요. 그죠? 요거는 지금 단기가 2000X4년이니까 요까지는 같이 공시를 하는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비교 표시에서 같이 공시를 하기 때문에 전기의 오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기의 재무제표를 들어가서 그냥 바로 전기의 재무제표를 수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 재무제표를 재작성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재작성해야 된다. 당연한 것이죠. 전기의 재무제표를 재작성하고 그 전기의 재무제표를 재작성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단기에 자본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것까지 다 수정해서 우리가 수정해서 공시를 한다 이 말입니다. 재작성한다. 자, 그런데 문제는 자, 오류가 바로 전기의 오류가 아니고 그 전에 있었던 오류였다. 그런데 계속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가 2000X4년에 와서야 발견한 거예요. 이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입니다. 이 경우는
자, 이때 오류를 자, 수정하게 되면 이 수정의 결과로 인해서 이미 지나갔잖아요, 이거는. 이 수정의 결과로 인해서 이익여금이라든지 이런 자본 항목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어디에 결국 영향을 미치게 되나? 요 두 2000X3년과 X4년 이 두 재무제표를 비교해서 같이 공시하는데 2000X3년도에 요 기초 2000X3년도에 기초 항목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000X3년 자산, 부채, 자본의 기초 금액을 다시 작성을 해야 되겠죠. 이 오류를 수정함으로 인해서 다시 작성한다 말입니다. 재작성한다. 여기서 우리가 재작성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재작성이란 말은 어떻게 하라는 의미냐? 수정 전의 금액은 얼마였는데 그 오류를 수정한 금액은 얼마고 그걸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수정을 하고 나면 금액이 얼마 된다 하는 것까지 이걸 같이 보여주라는 의미입니다. 재작성한다는 의미는 같이 보여주라는 의미예요. 자, 이런 식으로 소급 수정하라 이 말입니다. 자, 회계 정책 변경의 누적 효과는 이건 오류가 아니에요. 이건 오류가 아니고, 자, 회계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 자, 재무제표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원칙을 우리가 회계 정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회계 정책. 회계 원칙에 우리가 회계 기준에 뭐 선입선출법, 평균법 뭐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하면 그 중에서 어떤 거 하나를 선택해서 적용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 회사의 회계 정책은 선입선출법이 회계 정책이 되는 거예요. 자, 재무제표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원칙이다. 자, 그런데 한번 정하면 그 회계 정책은 일관되게 적용해야 됩니다. 일관성 있게. 자, 그런데 이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에서는 만약에 회계 정책 변경을 요구를 할 때, 변경하라라고 기준에서 요구할 때, 그리고 이렇게 변경을 했을 때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더 높아질 때, 목적 적합성이 더 높아질 때, 그때는 이렇게 회계 정책 변경을 허용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허용을 한다. 자, 회계 정책 변경의 예로 보면 재고자산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에 선입선출법을 적용하고 있다가 자, 이것을 평균법으로 바꾸는 경우, 또는 유형자산에 원가 모형을 적용하고 있다가 이것을 재평가 모형으로 바꾸는 경우, 자, 이런 게 대표적인 회계 정책 변경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자, 소급 적용한다. 이렇게 회계 정책 변경이 있을 때, 그때는 회계 정책 변경을 지금 했다 하더라도 과거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그 방법을 쓴 것처럼 앞으로 돌아가서 그걸 적용을 해야 돼요. 그걸 우리가 소급 적용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변경한 회계 정책을 처음 적용한 것처럼 처음부터 적용한 것처럼 회계 처리를 하고요. 그리고 비교 표시되는 과거의 재무제표를 다시 재작성한다. 자, 소급 수정하는 방법 아까처럼 2000X1년부터 2000X4년까지 봅시다. 자, 2000X4년이 단기예요, 단기. 단기에 회계 정책을 변경했다 생각해봐요. 재고자산, 예를 들어서 재고자산, 뭐 유형자산에 뭐 원가 모형에서 재평가 모형으로 변경한다든지, 아니면 재고자산에 선입선출법을 총평균법을 변경한다든지, 하여튼 그런 회계 정책의 변경이 단기에 있었다라고 하면, 자, 이때 변경한다고 해서 이때부터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니고 이 회계 정책이, 변경한 회계 정책이, 자, 저 앞에부터 2000X1년부터 적용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평균법을 적용한 것처럼
처음부터 적용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이때부터 이제 평균법 적용하게 되면 그 결과로 어디에 영향을 미칩니까? 자, 2000X3년 자산부채 자본의 기초금액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리고 이 X3년, X4년은 이제 비교해서 같이 공시가 되는 재무제표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기초금액을 수정을 하게 되고 재작성을 하게 되고, 자, 그걸로 인해서 2000X3년과 X4년도 또 바뀌게 되겠죠. 당연히. 자, 그래서 비교에 표시되는 정기 재무제표도 제작성하고 이 기초금액도 제작성한다 이 말입니다. 자, 제작성이란 말이 또 나왔네요. 제작성이란 말은 자, 수정하기 전의 금액에다가 회계 정책 변경을 통해서 누적되는 효과, 금액을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해서 그래서 수정 후의 금액까지, 자, 요 세 가지를 1번, 2번 그리고 수정 후의 금액 3번까지 요 세 가지를 다 보여주라 이 말입니다. 이걸 다 보여주는 것이 그 재무제표를 보는, 재무제표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훨씬 유용한 정보를 준다 이 말이에요. 유익한 정보를 준다 이 말입니다. 다 보여주라 이 말이에요. 제작성하라는 말은. 이게 역시 소급 수정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당기 순이익을 우리가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를 하면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증가하죠. 자, 그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집합손익계정을 보니까 집합손익계정에 자, 수익 금액이 매출 14만 원, 이자 수익 2,500원 이렇게 수익이 집합손익계정 대변에 있어요. 14만 2,500원이죠. 수익이. 자, 비용을 보니까 집합손익 차변에 있습니다. 비용은 매출원가 7만 원, 보험료 등등등 해서 29,500원 해서 자, 99,500원의 비용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수익과 비용 차익이 뭐가 됩니까? 결국 당기 순이익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12월 30일 날 당기 순이익이 얼마냐? 43,000원이 당기 순이익이에요. 그러면 이 43,000원 당기 순이익을 우리가 어디로 보낸다? 어디에 쌓아둔다? 그렇죠.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쌓아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쌓아두고 그러면 이 43,000원까지 하면 집합손익계정이 대변과 차변 금액이 똑같아지기 때문에 집합손익계정이 이제 마감이 되고 집합손익계정 마감 그리고 나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지금 얼마가 있냐? 5만 원만큼의 이익잉여금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있는데 당기 순이익이 43,000원 있으면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더 증가하겠죠. 그래서 자, 43,000원 당기 순이익이 더해지면서 결국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총 얼마가 됐어요? 이제 93,000원이 됐네요. 자, 이렇게 당기 순이익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거를 좀 우리가 분개하면 차변에 집합손익 43,000원 대변에 미처분 이익잉여금 43,000원 이렇게 분개가 되겠죠. 원래는 분개하고 전개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앞에서 봤는데 자, 법정 적립금과 임의 적립금을 계속 쌓아둔다고 했습니다. 특정한 용도를 위해서 쌓아두는데 자, 이제 많이 쌓였다. 많이 쌓였으니까 자, 이 조금 과다하게 쌓인 게 있으니까 적립된 게 있으니까 그것을 빼서 어디에 넣자?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넣자. 자, 그러면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넣으면 그걸 가지고 뭘 할 수도 있어요. 주주들한테 배당도 줄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걸 우리가 법정 적립금과 임의 적립금의 이입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앞에서 설명했죠, 이미. 자, 법정 적립금, 법정 준비금의 이입. 자, 상법 제461조 2를 보면 자, 여기서 말하는 법정 준비금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자, 이익잉여금 중에서 이익 준비금.
이익잉여금 중에서 이익준비금 그리고 뭐까지 합해서 자본잉여금. 자, 자본잉여금을 우리가 상법에서 뭐라고 부른다? 자본준비금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개를 합해서 법정준비금, 법정적립금 그렇게 말한다. 왜? 상법에서 딱 정해놓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러한 법정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면 자, 그러면 그 초과한 금액은 어떻게 할 수 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돌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주주총회의 결과로 그 초과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법정준비금은 이렇고요. 임의적립금의 경우에는 자, 임의적립금에 어떤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목적을 달성을 했을 때 그러면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그만큼의 돈이 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임의적립금에서 빼서 어디로 넣자? 미처분이익잉여금에 넣자. 그래서 주주들한테 배당도 하자 이 말이에요. 이입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익준비금 10,000원 그리고 사업확장적립금 20,000원을 자, 너무 이제 과다하니까 또는 어떤 목적, 특정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랬을 때 이것을 빼서 이입한다. 어디에 이입한다? 미처분이익잉여금에 이입한다. 그럴 때 이제 분계가 이렇게 되겠죠. 이익준비금에서 빼니까 이익준비금 감소죠. 그래서 차변에 이익준비금 10,000원. 사업확장적립금에서 빼니까 사업확장적립금 20,000원 차변 감소. 자, 이걸 감소시키면서 어디에 넣는다? 미처분이익잉여금에 넣는다. 30,000원에 넣는 30,000원. 이 미처분이익잉여금에 합산시킨다 이 말입니다. 자, 이 분계를 통해서 이익잉여금 전체에는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이익준비금이나 사업확장적립금은 감소했지만 그만큼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증가했기 때문에 이익잉여금 전체로 보면 변동이 없죠. 이 회계 처리는 변동이 없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전개가 될 겁니다. 이익준비금 지금 잔액이 10만 원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10,000원을 빼. 그러니까 차변 10,000원. 이걸 어디로 보낸다?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보낸다. 그래서 미처분이익잉여금의 대변에 자, 이익준비금으로부터 이입되는 금액이 10,000원이다. 이렇게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더 증가했죠. 원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93,000원 있었는데 10,000원이 들어오니까 103,000원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사업확장적립금이 지금 잔액이 20만 원 있어. 근데 지금 너무 많아. 그래서 자, 이 중에서 2만 원을 뺐어. 어디로 보낸다?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보낸다. 그래서 그걸 어디에 넣어요? 자, 미처분이익잉여금에 넣어요. 그래서 사업확장적립금 2만 원을 미처분이익잉여금에 넣습니다. 자, 그러면 이익준비금은 잔액이 이제 10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잔액이 줄죠. 사업확장적립금은 20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잔액이 줄죠. 그런데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원래 93,000원이었는데 3만 원만큼이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더 늘어나죠. 그죠? 자, 그래서 이익잉여금 전체로 보면 변동이 없다. 항목 간의 조정일 뿐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12만 3천 원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입되는 경우고, 자, 이렇게 이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이제 당기순이익에다가 또 정기 이월된 거에다가 당기순이익 그리고 이익준비금이나 임의적립금으로부터 이입된 거 뭐 정기 오류 수정 또는 회계정책 변경을 통해서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조정을 통해서 미처분이익잉여금 금액이 이제 확정이 되면 자, 그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가지고 이제 뭘 하는 겁니까? 어디에 쓸까라고 용도를 정한다 이 말이에요. 용도를 정한다. 자,
용도를 정한다. 그게 바로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처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어디에 쓸까? 법정 적립금은 법적으로 상법에서 자본금의 얼마에 이를 때까지 얼마씩을 적립하라 라고 상법에 딱 정해놓고 있잖아요. 상법에 따라서 우리가 적립을 해야지. 그죠? 임의 적립금은 회사의 규정에 따라서 적립을 해야지. 그래서 임의 적립 이익준비금을 적립하자. 자,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무조건 적립을 해야 돼. 매 결산기 이익배당, 여기에 있는 주식배당은 제외합니다. 이거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반드시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에 임의적립금의 적립은 회사가 정한 특정한 목적을 위한 재원으로 적립을 한다. 자, 예시를 보면, 자, 현금 배당 20만 원 하니까, 자, 이 20만 원에 자, 10분의 1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한다. 10분의 1이면 얼마예요? 2만 원이잖아요. 그죠? 2만 원을 이익준비금으로 반드시 상법에 따라서 적립을 해야 돼. 그리고 사업 확장 적립금으로 3만 원을 적립한다. 그럼 총 얼마를 적립하는 거예요? 2만 원, 3만 원 하면 총 5만 원을 적립하는 거죠. 어디에서 떼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에서 떼서 적립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5만 원만큼 감소시키면서 대신에 뭐를 증가시킨다? 이익준비금은 2만 원만큼 증가시키고 적립을 하고, 그리고 사업 확장 적립금으로 3만 원을 적립한다. 그래서 증가시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지금 합하면 12만 3천 원이 12만 3천 원만큼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지금 있는 상태에서 자, 이익준비금으로 2만 원을 처분을 해. 그래서 그리고 사업 확장 적립금으로 3만 원을 처분을 해. 그럼 총 5만 원을 적립하니까 12만 3천 원에서 5만 원을 적립해 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잔액이 줄겠죠. 그래서 이익준비금 지금 10만 원에서 만 원을 뺀 과정에서 9만 원이 됐었는데 다시 적립을 해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부터 다시 2만 원이 적립이 되어서 그럼 결국 그 잔액이 얼마가 돼요? 11만 원이 되겠네요. 그죠? 사업확장 적립금은 20만 원 잔액이 있었다가 2만 원 줄었는데 그래서 18만 원이 되었었는데 다시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적립을 하면서 3만 원이 적립됐으니까 그래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잔액은 21만 원이 되겠네요. 자, 3만 원이 적립이 되어서 잔액이 21만 원이 됐습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원래 12만 3천 원이었는데 5만 원만큼이 감소되겠죠. 그래서 7만 3천 원이 될 겁니다. 그죠? 잔액이. 7만 3천이 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처분하는 처분사항 중에 또 중요한 사항이 바로 배당이에요. 배당. 주주는 배당에 매우 관심이 많습니다. 그죠? 자, 배당 관련한 사항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배당이라고 하는 것은 주주들이 납입한 자본을 토대로 해서 영업 활동을 열심히 하겠죠. 그래서 이익을 내요. 기업이. 그럼 그 이익의 일부가 그 이익은 어디에 적립이 돼요? 이익잉여금에 쌓여요. 그럼 그 이익의 일부를 주주들에게 자, 고맙다. 보상으로 지급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배당이라고 하는데 자, 주주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자, 투자했죠. 그 주식에 투자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주 입장에서 보면 투자에 대한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주 입장에서는 배당 수익이 되는 거예요. 그죠? 수익을 얻는 거예요. 자,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자, 주주로부터 납입을 받은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납입한 자본 가지고 사업을 했으니까 자, 그 자본 조달의 대가로 주는 거예요. 배당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자본 비용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본 비용. 자본 중에서 자, 이것은 이제 주식을 발행해서 조달한 자본. 그래서 자기 자본 이렇게 말하는데 자기 자본을 조달한 대가로 지급하는 자본 비용이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자기 자본 비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본 비용이다. 주주 입장에서는 수익이 되는 것이고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자본 조달의 대가, 자본 비용이 되는 것이다. 자, 일반적으로는 이 연 1회 주총의 결의를 통해서 배당을 실시하죠. 자, 그걸 우리가 정기 배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기 배당. 자, 그런데 재무제표를 자, 이사회에서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도 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이사회에서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도 가능하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일단 주총의 결의를 통해서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배당 선언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배당 선언일, 배당을 선언한 날. 자, 정기 배당을 결의한 날. 무슨 결의? 주총 결의를 한 날. 그날을 우리가 배당 선언한 날, 배당 선언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배당 기준일. 자, 배당을 선언을 했으면 배당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언제 기준에 주주들한테 배당을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계속 사고 팔고를 계속 하기 때문에 자, 매일매일 주주의 명단이 바뀔 거예요. 그죠? 주주의 명단이 계속 바뀌는데 그럼 언제 기준에 주주들한테 배당을 할 거냐. 그게 바로 배당 기준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배당을 하기 위한 주주를 확정하는 날 이 말이에요. 배당을 받을 주주의 자격을 확정하는 날, 배당 기준일. 자, 일반적으로는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하게 된다. 배당 기준일. 그 다음에 배당 지급일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실제로 배당을 지급한 날. 주주총회 등 자, 결의일로부터 자, 1개월 내에 자, 실제로 이제 지급한 날을 우리가 배당 지급일이라고 하는데 자, 만약에 배당금의 지급 시기를 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자, 그 날을 배당 지급일로 하면 되겠죠. 자, 그런 날이 없으면 주총 결의일로부터 1개월 내에 지급을 한다 이 말입니다. 실제 지급한 날을 배당 지급일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이제 정기 배당이라는 말이 약간 나왔는데 자, 정기 배당은 말 그대로 자, 정기적으로 회사의 성과를 기준으로 해서 그 성과를 가지고 배당을 하는 거예요. 정기 배당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런데 그 정기 배당 외에 영업 연도 중에 1회에 한해서 자, 이사회 결의로 이익 배당을 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사회 결의로 하는 거예요. 주총 결의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사회 결의로 한다. 그걸 우리가 중간 배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이 중간 배당을 할 때는 주총 결의가 필요한 주식 배당은 할 수가 없어요. 주식 배당은 주총 결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사회 결의로 할 때 하는 이 중간 배당에서는 주식 배당을 할 수가 없고 자, 금전 배당만 가능하다. 그리고 이 중간 배당은 아직 당기가 다 끝난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죠? 당기가 다 끝난 상태가 아닌 중간점에서 배당을 하는 거니까 이 중간 배당은 당기의 경영 성과에 대한 배당이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이거는? 전기 말에 이익 여금을 가지고 실시하는 추가적인 배당이에요. 그러니까 전기 말에 이익 여금을 가지고 배당을 했는데 그 배당이 좀 모자라게 됐어. 그럼 이제 그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배당을 해주는 겁니다. 이것은 당기의 성과에 대한 배당이 아니고 전기 말에 이익 여금을 가지고 하는 추가적인 배당이다. 자, 그래서 이것은 중간 배당은 당기의 이익 여금으로 처분하는 게 아니에요. 중간 배당은 아니고 정기 이월된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일종의 수정 사항으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예시로 이제 현금 배당을 한번 봅시다. 주총에서 현금 배당 2만 원을 결의했다. 그러면 미처분 이익잉여금 2만 원을 줄이면서 자, 결의했으니까 아직 지급한 건 아니죠. 미지급 배당금 2만 원이라고 자, 유동부채로 기록을 하겠죠. 자, 이 미지급 배당금 2만 원을 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러면 자, 미지급 배당금이라는 부채를 없애면서 현금으로 2만 원을 지급하겠죠. 대변으로 자, 이렇게 분개가 될 겁니다. 자,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처분이에요. 현금 배당. 자, 그러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전기사항을 보면 자, 미지급 배당금 해서 10,000원 이렇게 차변에 기록이 되겠죠. 그러면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잔액이 또 줄겠죠. 그렇죠? 그래서 잔액이 이제 63,000원이 되겠다. 자, 주식 배당 예시 우리가 주식 배당 이미 미교부 주식 배당금을 배우면서 좀 배웠는데 자, 주총에서 주식 배당 2만 원 액면 100원짜리 액면 100원짜리 2만 원을 결의하였다. 자, 액면 100원짜리고 주식 배당 2만 원이라면 실제로 배당을 하는 주식 수는 몇 주라는 겁니까? 200주라는 거죠. 200주. 200주라는 거죠. 200주. 액면 100원짜리 200주를 배당으로 지급한다 이 말이에요. 교부한다. 그래서 주식 배당 금액이 2만 원이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미처분 이익잉여금 2만 원 처분하면서 자, 미교부 주식 배당금. 자, 이것을 우리가 자본 조정하면서 배웠습니다.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자본 조정 항목이고 이것은 자본 증가의 성격이다. 자,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주식 배당을 실시할 때 주식을 실제로 교부할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미교부 주식 배당금을 없애면서 이게 차변으로 가면서 대신에 뭐가 증가해요? 자본금이 2만 원 증가한다. 실제로 주식 교부할 때 자본금이 증가하게 되니까 그 전까지는 일단 임시로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라는 자본 조정 계정으로 기록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자본 증가의 성격을 가진다. 잔액도 대변의 잔액이 있게 되죠.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미교부 주식 배당금 2만 원까지 또 처분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미교부 주식 배당금 대변에 미처분 이익잉여금 처분하면서 2만 원 이렇게 기록이 됐다가 실제 그럼 이제 미처분 이익잉여금 잔액은 43,000원이 되고 이제 주식 배당을 실제 이제 하게 되면 미교부 주식 배당금 차변에 2만 원 하면서 미교부 주식 배당금 잔액이 이제 0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자본금이 증가하게 돼요. 미교부 주식 배당금으로 2만 원 해서 자본금이 2만 원만큼 증가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전기가 되겠다. 그 다음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처분 사항으로 자, 자본 조정 항목의 상각. 자, 이것도 이미 자본 조정을 하면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에요. 자, 이 내용 기억나시죠? 자본 잉여금의 주식 발행 초과금, 자기주식 처분이익, 감자차익, 자본 조정의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자기주식 처분 손실, 감자차손 서로 상계관계에 있다고 했고 자, 그리고도 이 자본 조정의 잔액들이 있으면 이거는 뭐하고 상계한다? 미처분 이익잉여금하고 상계한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자, 예시를 보면 자, 주총에서 다음의 자본 조정 항목을 상각하기로 결의하였다. 보니까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잔액이 10,000원 있어.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잔액이 5,000원 있어. 이것을 자,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상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주식 할인 발행 차금과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다 자본의 감소 항목이기 때문에 이건 다 차변 잔액이에요. 당연히. 그럼 이걸 이제 없앤다는 것은 대변으로 보낸다는 거거든.
그죠? 그래서 미처분 이익잉여금 15,000원을 없애면서 주식 할인 발행 자금 10,000원, 자기 주식 처분 손실 5,000원 이렇게 대변으로 보낸다 이 말이에요.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처분 15,000원. 그러면서 자본 조정 마이너스 항목들을 없애버리겠다. 그래서 미처분 이익잉여금 총계정 원장을 보면 자 미처분 이익잉여금과 주식 할인 발행 자금,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이렇게 있어요.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잔액이 10,000원 있고 주식 할인 발행 자금 잔액이 10,000원, 자 처분 손실 잔액이 5,000원 지금 있는 상태예요. 미처분 이익잉여금 자 10,000원을 처분하면서 이제 주식 할인 발행 자금은 잔액이 0이 되죠. 그래서 자 10,000원 처분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 주식 처분 손실도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처분하면서 5,000원 대변에 기록하고 그러면 또 자기 주식 처분 손실도 잔액이 얼마가 돼요? 또 0이 되겠죠. 다 잔액을 없애준다 이 말, 0으로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처분하는 거예요. 5,000원으로. 자, 그러고 나면 이제 미처분 이익잉여금 남은 금액이 얼마겠습니까? 이제 28,000원만 남아요. 그럼 이 28,000원은 이제 어떻게 해요? 다음 기로 넘겨서 또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다음 기로 넘겨서 다음 기에 당기 순이익이라든지 그런 거 다 합해서 다시 또 처분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좀 내용이 좀 많아서요. 시간이 좀 많이 걸렸는데 자, 이익잉여금 자,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꼭 복습을 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이익잉여금을 가지고 자,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한번 우리가 공부해 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